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적절로 매수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러한 고민의 좋은 해결책으로 삼성전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차와 함께 산타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사도 저는 또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삼성전자가 부담이 된다면 삼성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기가 좋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그 제목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 10만 원이면, 저희는 이제 그 10만 원 이상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10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기는 25만 원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리고 현대투자 연말 특집 교재 우편 판매 안내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 맨 끝부분에다 제가 방송 맨 끝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재 구입비가 이제 그 11만 원인데요. 입금이 확인이 되시면 이제 내년 1월 말까지 저희 그 회원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또 입금이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 유망주들이죠. 핵심 주도주 7종목,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굉장히 좋게 보이는 10종목에 대해서 바로 문자로 요약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삼성전기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440조가 넘죠. 440조. 그리고 삼성전기가 대략 한 12조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40조 대비 12조니까 굉장히 가볍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역사의 고점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삼성전기를 이제 견인해 준다고 보는 거죠. 주도주 견인 효과라고 보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기가 이제 그 삼성전자 대비 가볍기 때문에,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제 영업이 1조 1,500억을 기록했는데 사상 최고치인데요. 지금 상황이면 이제 역사의 고점을 면밀히 보면 이제 살짝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환경이 2018년도 환경보다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속해서 고성장이 기대가 되죠. 특히 이제 그 MLCC 역시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그 전장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죠. 고사양 제품이 많기 때문에 MLCC도 역시 2018년도 대비해서 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또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이미지 센서죠. CIS라는데 카메라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소니가 지금 그 시장 점유율이 40% 넘죠. 그 2위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기술력으로 보면은 이제 그 엄밀히 따져도 삼성전자가 소니보다 낫고요. 구조적으로 본다면 소니의 협력 업체는 파웨이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파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소니의 어떤 그 파웨이 매출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 삼성전기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협력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고요. 기타 이제 기판 사업부 같은 경우도 내년도서부터 굉장히 또 그 실적이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잠시 후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기도 그렇고 기간은 동일합니다. 2016년 1월서부터 제가 이제 캡처를 잡았는데요. 2016년 1월이면 4차 산업혁명이 저는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먼저 출발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주도주는 이제 국면 돌파주라고 그러죠. 2016년도 전까지 시황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약세 국면을 돌파했던 그 국면 돌파주가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돌파하면서, 이래서 자기 가족들, 사촌, 혹은 이제 팔촌까지 견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삼성전자하고 이제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피로 맺은 이제 형제 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 대비해서 당시 이제 삼성전기가 한 7, 8개월 정도 늦게 이제 출발했습니다. 늦게 출발했지만, 오를 때는 더 강렬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매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막판까지도 삼성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삼성전자의 그 실적의 어떤 그 실적의 어떤 그 최절정도 2018년도였죠. 58조를 기록했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가 먼저 선방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삼성전기는 나중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아래 또 이제 그 하락 화살표 표시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 보면 삼성전자 대비해서 삼성전기가 더 가파르게 빠지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파동에서는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기 기준으로 본다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정성 차원에서는 사실 그 삼성전자가 날 수 있지만 우리가 수익성 차원에서는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제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라고 해도 간곡히 사라고 해도 안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삼성전기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 개별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뭐 반도체 관련,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혹은 이제 그 스마트폰 관련 중소형주들이 많은데 어설프게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뭐 삼성전기가 좋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삼성전기 우선주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현대차도 현대차 우선주보다는 현대차 보통주보다는 오르는 파동에서는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사무비가 있어요. 사무비는 또 유통 물량이 발행 주식수가 또 24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다수 앞에서 사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투자하시는데 특히 소액 투자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이제 어려운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주와 또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와의 괴리율도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재무 정보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기입니다. 2018년도에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영업이익 1조 1,500억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19년도에 이제 그 7,340억이니까 주가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고요.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을 했죠. 뭐 코로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뭐 8,200억대를 기록해 준다는 것은 지금 이제 거의 4분기에 이제 끝자락이기 때문에 지금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큰 오차는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1년도는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090억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뭐 1,100억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간에 뭐 우리가 몇천억 차이 정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하튼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주가가 장중 최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16만 6천 원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캡처 잡을 때 기준으로 보니까 최고가 16만 6천 500원까지 갔으니까 역사 고점을 이제 뭐 살짝 돌파할 정도가 되겠네요. 여하튼간에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삼성전기 같은 2018년도보다 지금 2020년 혹은 2021년 환경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라스베가스에 저도 그냥 귀로 들은 얘기인데, 승률이 이제 51%만 돼도 사실 크게 배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승률이 뭐 90%가 넘는다면 사실 온몸을 던져도 된다. 조금 제가 좀 과장이 된 거는 같지만, 솔직한 심정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내외적인 또 불확성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되겠고, 뭐 그거조차도 감안한다면 90% 정도면 굉장히 사실 아주 매력적인 어떤 투자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사기가 좀 부담이 된다면 삼성전기를 꼭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보시는 그림은 또 재밌습니다.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가 되어 있고, 이제 현대차가 되겠는데, 현대차 관련, 저는 현대차를 굉장히 좋게 봐요. 제가 예전에 현대차를 방송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전문가들도 사실 틀리는 구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종목을 추천하면 주가가 좀 잘 올라가죠. 왜냐면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시장 환경이 굉장히 좋죠. 시장이 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강세 정세가 전개가 되는데요. 지금 현대차는 이제 시장 환경 혹은 이제 현대차의 어떤 뭐 개인기라고 할까요? 하여튼 현대차의 어떤 뭐 능력, 어떤 앞으로의 어떤 성장 혹은 이제 실적 전망치를 본다면 이 전문가들도 사실 틀린 경우가 많은데 어떤 구간에서는 굉장히 확실 갖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현대차는 재미있는 게 또 삼성전자와 이제 역학관계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현대차가 이제 제가 7월 15일자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7월 15일서부터 주가 10만원서부터 18만원 혹은 19만원까지 단기간 내에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7월달에 이렇게 급등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삼성전자도 같이 올랐다면 매기가 분산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뒤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사자라든가 혹은 호랑이 정도에 비교하자면 현대차는 뭐 표범 혹은 치타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치타나 이제 표범이 사자나 호랑이하고 이제 우리가 뭐 흔히들 이제 속된 말로 맞짱 뜨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여하튼간에 현대차가 오르려면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혹은 조정 환경 속에서 이제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9월 초서부터 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자율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뭐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혹은 조정을 받는다면 현대차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면서 역시 뭐 12월 주도주죠. 산타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기는 왜 그러냐면 삼성전기는 현대차가 오를 때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고, 왜냐하면 지수 부담이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도 또 삼성전자가 삼성전기를 견인하는 그런 주도주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적은 역시 삼성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뭐 신의 한 수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조금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여러분께서 해석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여하튼간에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현대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제가 보기엔 신규 매수에도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삼성전자는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전혀 뭐 손색이 없다. 이렇게 또 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10월 27일서부터 현재 최근까지 삼성전기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입니다. 뭐 간략하게 볼까요? 지금 교보증권에서 10월 27일자 보고서 보니까 역대 두 번째 실적 호조. 그러니까 2018년도를 의미하겠죠. 이익의 질적 개선, 단수해진 사업 구조 힘, 뭐 카메라와 기판에 날개를 달고, 최대 실적과 신고가 갱신 전망, MLCC 호황 사이클의 이제 시작. 내용들이 다 좋죠. 삼성전자가 좋은 것은 제품 포트폴리오가 끝내주죠. 반도체도 이제 D램과 낸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운드리가 또 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있고, 거기에 또 가전까지 백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컴포넌트 사업부라고 하죠. MLCC,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 기판 사업부. 이 세 개 모두가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회복, 기대가 되는 하이엔드 수요, 뭐 우호적인 시장 환경, 그리고 지금 밑줄 친 게 이제 경쟁사와의 이제 밸류에이션 갭 축소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1위가 이제 무라타 제작소입니다. 대략 뭐 4%에서 한 40%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말 기준이 되겠거든요. 삼성전기가 한 22%에서 한 25%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이제 다이오 유대인인데 여기가 14%, 그 다음에 일본의 TDK가 11%, 나머지 중에서도 한 또 10%가 일본 회사들이 또 나눠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LCC는 일본이 거의 뭐 독점을 한다.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무라타 제작소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이제 IT 부품 업체입니다. 사실 무라타 제작소 같은 경우는 무라타 제작소 대비해서 삼성전기가 저평가됐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점유율 3위 업체죠. 다이오 유대인 대비해서 삼성전기의 이제 펀더멘털이 저평가됐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특히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소니를 기술력 면에서 앞서가고 있고 계속해서 기술력을 좁혀가고 있거든요. 특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기가 삼성전기가 상당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요 보고서가 이제 11월 25일자 하이 투자증권 보고서인데요. 지금 이제 무라타 제작소 같은 경우가 이제 퍼가 25배고, 요 보고서를 만든 시점에서요, 25배. 그 다음 다이오 유대인 같은 경우 19배인데, 삼성전기의 퍼가 14.7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게 저평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주변 환경을 감안해서 본다면 삼성전기가 상당히 더 저평가돼 있고, 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평가에서 재평가된 게에서 이제 한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드디어 이제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시장 보면 미국 증시 대비해서 한국 시가 더 견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뭐 주도주들 이렇게 흐름을 보면 굉장히 견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뭐 과열론, 위기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동성 버블을 즐기는 장세고요. 유동성 버블의 절정기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이제 대상투가 오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걱정은 뭐 기우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 12월 2일자 보고서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목표 가격을 가장 높게 또 이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기존에 18만 5천원에서 22만 5천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그 말씀을 참 안 드리는 깜빡했는데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가격대에서 대비해서 이제 10만원 가면은 보통주 기준으로 3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삼성전기를 25만 원 간다 그러죠. 삼성전자가 10만 원이면 삼성전기는 25만 원 간다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30% 오르면 그 오르는 파동에서 삼성전기는 50%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50% 적용하면 대략적으로 한 25만 원이 나오거든요. 뭐 이해가 가시죠? 오늘 그게 핵심인데 그걸 깜빡 잊을 뻔했네요. 자, 목표 주가 상향 배경은 2021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8.8% 상향했고 글로벌 경쟁사 밸류에이션 확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건 무라타라든가 다이오 유덴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자, MLCC 수급 불규정이 2021년도에도 심화가 된다는 거죠. 내년에 심화가 되면서 이제 제품 믹스라든가 마진 확대가 예상이 되고, 뭐 카메라 모듈도 좋고, 뭐 기판도 굉장히 좋다. 특히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엔드 제품, 이제 우리가 고부가치, 고사양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뭐 삼성전기 어떤 그 실적 점프에 상당히 일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무라타라든가 이제 다이오 유대인이죠. 경쟁 업체들과 베일레이션 할인은 최근 약 35%인 거죠. 35% 저평가가 됐다고 봅니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도 삼성의 D램 라인을 바꿔서 이미지 센서를 생산한다는 그런 그 한국경제 12월 10일자 기사입니다. 1위 소니를 잡는다. 이미지 센서 시장 보면 2020년도에 그 470억 달러, 그리고 2030년대에 1430억 달러로 급성장을 하죠. 이게 이제 스마트폰 고사양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매출과 점유율 보면 삼성전자 2019년도에 이제 그 30억 6,520달러. 그 다음에 올해죠. 2020년이 이제 42억 5,910억 달러니까 대략 10% 이상 증가를 했고, 점유율이 이제 2019년도에 18%에서 18.1%에서 올해 예상 점유율이 21.6%니까 세죠. 몇 프로입니까? 3.5% 정도 증가하는 거죠. 18%에서 21%니까 상당히 점유율이 증가하는데,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82억 2천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이제 94억 1,200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증가하는 거죠. 삼성전자 한 30% 증가하는데, 소니 매출은 이제 한 30% 증가에, 10% 증가에 그치는 거고요. 점유율 보면 이제 48.5%에서 47.6% 줄어요. 기술력은 사실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기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점유율이 이제 삼성은 이제 늘어나고 있고, 소니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주 내용 중에 하나가 앞서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소니의 소니의 사업 파트너십은 이제 파웨이죠. 근데 파웨이는 지금 사실 매출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고 있죠. 줄고 있고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좀 초과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사업부별 한번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매출액이 이제 8조 4천억인데, 컴포넌트 사업부가 이제 3조 6천억. 그리고 이제 모듈이 3조, 기판이 1조 7천억이니까 거의 뭐, 컴포넌트 사업부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듈. 그리고 이제 기판 순이 되겠는데, 뭐 지금 매출로 봐서는 컴포넌트하고 모듈하고 대략 한 20% 정도 수준인데,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8,240억인데 컴포넌트 사업 MLCC가 이제 5,850억이에요. 기판이 98억. 기판은 지금 이제 작년에 2019년도에 저점을 통과하고 급격하게 회복되는 그런 추세라고 보는 겁니다. 모듈이 이제 1,370억. 그러니까 컴포넌트, MLCC 사업부가 이제 거의 영업이익이 한 70% 가까이를 차지를 하죠. 영업이익률 보면 이제 전체로 봐서 9.7%인데, 컴포넌트, MLCC가 15.9%예요. 이거는 성장 제조만 가능한 영역이죠. 기판이 5.7%, 모듈이 4.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전기 주가를 크게 리드하는 그런 사업부는 이제 컴포넌트 사업부, MLC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전에 코로나 직전 2월달 고점을 지금 붕괴된 시점을 이제 갓 돌파했고, 지금 화살표 표시된 지역은 제가 이때 방송 내용이 삼성전기 뭐 신의 한수 뭐 그런 내용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 댓글 보면 아주 또 즐거운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는데요. 그거 대비해서 또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눌림목 조정 들어올 때 사면 좋은데, 이게 주가가 이러다가 갑자기 월요일에 또 양봉이 확 나오게 되면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어차피 고점 매수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해서 방송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사세요. 근데 음봉이 하나 나오면 또 밑에 댓글이 굉장히 악성 댓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여하튼 간에 역사적 고점이 16만 6천 원인데 지금 강하게 돌파하는 파동입니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돌파 프리미엄이 작용한다 그랬죠. 시장은 용기, 자신감, 야성성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서 굉장히 강렬한 시세가 예상이 되거든요. 자, 저희 그 현대투자 연말 특집 교재 우편 판매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입금이 확인되면은 11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1월 말까지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희 회원 가입비가 지금도 저렴해요, 사실. 3개월에 이제 110만 원인데 지금 1개월 한 반 동안에 11만 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리고 교재는 한 30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저희 그 가입하시면은 우편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발송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핵심 주도주 7종목, 물론 이제 목표가 공개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특히 28일 날이 이제 배당락인데, 배당락 이후에는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 핵심 중소형주 베스트 10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종목별로 계속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또 양호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문자로 요약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화로 문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새벽에 전화 오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문자로 이제 그 입금자 성명, 반드시 입금자 성명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고, 또 이제 그 우편번호까지 써주시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편번호 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그 회원 가입은 어떻게, 회원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회원을 운영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8시 40분이나 8시 50분 사이에서 일단 그 전체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10시 전에 저희가 오늘의 뭐 승부 정태로 이제 한 종목씩 보내드립니다. 한 종목 내지 많게는 이제 두 종목 정도 보내드리고요. 개별 주장이 오면 종목이 좀,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매일 늘 예정입니다. 종목이 안 나오면 또 보내드리지 않죠. 그리고 오후에 또 이제 2시 전에 문자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갑자기 추천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장 중에도 추천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매도 시점 되면 또 이제 매도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가거든요. 어떤 간에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낫죠. 저희가 이제 뭐 100% 맞히는 법은 없고요. 하지만 장세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가 함께 한다면 상당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로 조남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